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김승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아직 부족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어른보다 더 빠르게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사용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이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기를 우리는 통틀어 디지털 기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소아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SNS와 게임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는 나쁜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뭔가를 새롭게 배울 수도 있고 친구들과 친밀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수면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만과 우울증의 확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안전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게 되어 아이들이 왜곡된 신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되는 요즘, 부작용을 염려해 자녀들의 디지털 매체 사용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보다는 디지털 미디어의 순기능을 살리고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세워 이를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디지털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KMA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2살 이하에서는 스마트 기기에 노출을 시키지 않아야 하며 2살부터 5살까지는 하루 1시간 이하, 5살부터 8살까지는 하루 2시간 이하로 스마트 기기 노출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절제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용을 위한 실천들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그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명한 사용을 위한 실천 팁 그 첫 번째는 특정한 공간에 디지털 기기를 모아두기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건강한 수면을 위해 안방, 부엌, 거실 등 특정한 공간을 선택하여 가족들의 모든 휴대용 디지털 기기를 모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모든 가족들이 전자기기를 끄고 특정 장소에서 충전하도록 규칙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실천 팁 두 번째, 자녀와 디지털 콘텐츠 활용 경험 공유하기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를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는 자녀라면 그 연령대에 활용할 수 있는 어플, 게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개입하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활동은 다양합니다. 친구나 친척들과 화상전화하기, 학습 어플을 사용하기, 교육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시청하기, 부모와 함께 게임하기, 창조성 발달을 돕는 활동하기,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활동하기. 그러나 부모의 허락 없이 새로운 웹사이트나 비디오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긍정적인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위해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미디어를 시청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팁 세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 시간의 균형 맞추기입니다. 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여러 활동들은 자녀들의 성장 발달과 학습,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서, 수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취미 활동, 팀 스포츠 활동, 야외 활동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활동 시간을 줄이고 이러한 활동들을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천 팁은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수면 시간은 확보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꼭 전자기기에서 자유로워야 수면에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자녀와 부모 모두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현명한 사용을 위한 마지막 실천 팁은 미국 소아과 학회의 가족 미디어 플랜을 바탕으로 약속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스마트폰 사용 금지 장소와 시간, 사용 내용에 대한 허락, 운동이나 독서 등 오프라인 활동 시간을 정하기,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수면 시간 확보, 스마트폰 사용 시 예의 범절 등에 대한 약속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먼저 내용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각자 가정 상황에 맞는 스마트 기기 사용 규칙을 만들어 활용하시면 자녀뿐 아니라 온 가족의 현명한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할 때 서로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과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합니다. 둘째, 식사 중 스마트폰을 식탁에 올려두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는 식탁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셋째,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무례하게 굴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쾌한 메시지나 사진을 받았을 때는 어른에게 이야기합니다. 넷째,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일상을 확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확인을 반복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으로 변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만을 비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위한 지침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유혹, 누구나 언제든지 중독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들은 대인관계에서 만족과 안정감을 얻지 못할 때 그 결핍을 다른 대체물로 채우려고 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가족과 멀어지려 하기 전에 미리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사용 약속을 만들고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 대신 가족과의 소통 시간을 늘려 자녀들이 정서적 만족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모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우리 아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승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